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시간 마련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윤석열 파면이 3월 12일 이전에 열리면 대선과 보궐선거를 같이 하게 돼 있는데 파면이 12일 이전에 열리지 않게 됨에 따라서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독자적으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 비상이 걸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져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궐선거가 기초단체장이 5곳에서 열립니다. 자,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전 아산시장, 이번에 시장으로 나서고 있는 오세현 후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다들. 자, 바쁜 와중일 텐데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영남도 중요하지만 충청에서 일단 다져야합니다. 우리가 충청을 완전히 공략을 해서 그 마음을 얻으면 수도권, 특히 이제 경기 남부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런 충청권에 사시는 유권자들이 경기도, 인천에 특히 많이 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경기와 인천을 다질 수가 있죠. 그런 만큼 항상 충청이 민심의 향배를 좌우하는 핵심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아산하면 굉장히 원도심과 신도시가 같이 섞여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목합니다. 아산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오세현 전 시장님 어떤 분이신지 본인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박지영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후보 오세현입니다. 오세훈은 아니고요. 오세현입니다. 형제지간 아니죠? 예. 예, 저 오세현은 57년간 한결같이 아산만을 바라보고 일해왔던 사람이고요. 감히 아산 전문가, 아산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1996년도 지방행정고시 합격하고 아산시 도구면장, 온양일동장 등 추일선 행정을 시작으로 충남도청에서 광역행정을 또 행정안전부에서 중앙행정을 두루 겸하고 아산부시장을 하다가 지난 2018년 시장 출마해서 민선 7기 아산시장을 역임했습니다. 면장에서 시장까지 다양한 경험과 또 축적된 실력을 갖고 있어서 아산의 일이라고 하면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행정 관료 출신이다 보니까 좀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PR 이런 부분이 좀 약합니다. 이번에 낙선 이후에 우리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그런 부분들 더 공감을 했고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부분도 좀 생소한데 재밌게 좀 얘기 좀 해야 되고 또 입담도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한번 그래도 충청도 개그가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이제 앞으로 뭐 저희 방송을 계기로 해서 뭐 김어준 뉴스공장, 그다음 뭐 매부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매체에 조만간 나가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선거 본격화되면 아마 그런 그 큰 대형 유튜브에서 모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 또 오세현 후보님은 이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억울하게 지난번 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어요. 정상적인 선거 캠페인이 아니었어요. 저쪽에서 워낙 네거티브가 심해서 결국 그런 일들 때문에 지금 재선거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 사연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고 억울함이 많다. 보니까 아산은 더 심각하던데 보니까 야, 이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보궐선거 왜 열렸습니까 지금? 저는 할 말이 더 많습니다. 제가 직접 피해 당사자이니까요. 지난 2012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투표일 한 5일 남겨놓고 대대적인 그 허위사실 만무를 했습니다. 잠깐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한번 보여주시죠. 야, 안 보이나? 이거는 뭐 엄청난데? 뭐 현수막들이죠, 지금 보니까. 저희 아산시의 그 법정 현수막이 34개가 아산시 곳곳 읍면동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셀프 개발, 수십억 차액 뭐 이런 부분으로 걸려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 당시의 후보가 이런 마타도를 세게 했는데 그게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 당연히 끼쳤고요. 좀 창피스럽고 좀 양아치 같은 어떤 그 현수막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차를 타고 현수막을 보면 저 오세현 후보 부인 땅 수십억 시세 차익, 뭐 셀프배 오세현은 사주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세 차익 안길, 셀프 개발 의혹 요거는 살짝 흰색으로 자세히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저 뒤에 의혹이란 말이 좀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시세 차익 안길. 시세 차익을 안긴다. 안길. 그다음에 셀프 개발 의혹. 그걸 좀 다양하게 써놓고
그건 안 보이니까 예, 안 큰 글씨만 딱 볼 수 있도록.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선관위에 불법 현수막 아니냐, 허위사실 아니냐 그랬더니 글자가 안기라고 의혹은 있지 않느냐. 아, 그게 교묘하게. 교묘하게. 예. 그런데 왜 재선거가 열렸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예.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선거 끝난 다음에 이 문제를 가지고 네. 검찰에 고발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되고 결국 그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판명이 됐습니다. 아, 누명을 벗으셨군요. 예, 예. 더구나 이런 어떤 좀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그 검찰 구형량은 800만 원이 있는데 재판부는 1,500만 원으로 이렇게 그 굉장히 세게 벌금형을 때렸고요. 예. 그렇게 해서 2년 반 동안 재판 과정 하다가 박경기 전 시장은 쫓겨났죠. 예.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 좀 잘못된 어떤 허위사실 유포나 잘못된 행위를 했으면 그것도 자당히 귀책 사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뭐 사과를 한다거나 그렇죠. 아산 시민의 자존심을 그 밟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않고 예. 또 후보를 내고 후보 낸 분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얘기 없이 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또 이따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예. 오세훈 후보님 지역은 몇 분 나왔습니까? 지금 후보님이? 예, 저를 포함해서 4명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그다음에 자유통일당, 무소속인가 그다음에? 아, 새로운 미래당. 새로운 미래당. 예, 아, 맞아. 그 본 것 같다. 예. 그렇게 사파전이시군요. 사파전입니다. 자, 출마의 변을 한번 여쭤볼 텐데 우리 오세훈 후보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출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우리 선거 슬로건을 다시 서는 대한민국, 다시 뛰는 아산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뛰는 성장이 멈춰진 우리 아산시를 다시 뛰게 하고자 출마를 했고요. 전임 시장이 그렇게 아까 그 거짓과 허위 사실로 시정을 맡았으면 좀 잘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역시 독선과 불통으로 시정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아, 평가 안 좋았군요. 예, 예. 비근한 예로 자신이 직접 책정한 우리 아산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경비 지원을 그 아무 이유 없이 집행을 못 하겠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또 그 자당의 시의원들과도 뭐 다투고 시위까지 하는 어떤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우리 아산 시민들은 박경기 시장의 2년 반 동안을 축제와 행사만 했다는 어떤 그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2년 동안 이런 부분에 어떤 그 비정상적인 시정을 좀 바로 세우자. 그러면 예. 후보님은 어떤 아산을 만들고 싶으세요? 핵심 공약이 뭡니까? 핵심 공약은 저는 우리 아산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가장 성장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큰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고 또 많은 어떤 도시개발 또 개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난 그 박경기 시정 동안에 멈춰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서 아산 발전과 지역 성장을 꼭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하기야 지금 재선거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1년 뭐 1, 2개월. 예, 1년 3개월 정도. 1년 3개월. 예. 그러니까 진짜 준비된 그 후보가 이걸 바로 그 다음날 인수위도 없잖아요. 여기도 바로 그 다음날부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뭐 민선 7기 때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의도 면적 3.5배 정도의 산업단지 14개를 추진시켰고요. 예. 또 14개 우리 중부권의 가장 큰 그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108만 평 아산 신도시를 포함해서 14개의 도시개발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네네. 관련 또 인프라도 준비를 해서 착착 진행되고 있어서 일정 부분은 지금 준공도 되고 있는데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예, 그게- 그런 부분들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예. 쪽에 좀 더 역점을 두고 그 전에 시장 시절에도 그렇게 해왔고 예. 앞으로 남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1년 3개월 동안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두겠다. 예, 그게 그렇습니다. 보여지네요. 예. 그 아산이 굉장히 잠재력이 큰 도시다. 기회의 예. 땅이다. 자, 이제 탄핵 정국에 대한 얘기 간단히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충청권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솔직히. 예. 왜냐하면 충청권 민심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듣고 계십니까? 그거는 뭐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빠른 어떤 전국의 안정화. 더 많이 듣는 거는 사실 지역 경제가 너무 어렵다. 민생이 정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19 때보다 더 어렵고 IMF보다 더 어렵다는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뭐 결국 이 부분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그 경제를 정말 망가뜨렸고 경제정책도 사실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확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민간의 돈이 돌게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뭐 건전재정하겠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떤 어려운 부분을 만들었고. 지역 화폐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축제나 행사만 신경 쓰다 보니까 그 경제의 어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개발에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경제가 더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런 어떤 좀 경제 어려운 부분을 비상경제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좀 갖고 네네. 제가 이번 공약에 네. 아산의 지역화폐 네. 5천억 발행해서 그것도 좀 시급하게 발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좀 돈이 돌게끔 한다는 그런 부분하고 그러면 그 전에 시장 시절에는 했습니까? 지역 앞에? 예, 코로나19 때 예. 그 전에는 한 뭐 1년에 한 3억 5억 정도 했던 거를 예. 코로나19 발생하면서 저희가 우한 교민들이 그때 아산에 오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그때 그래서 초창기에. 예, 초창기에 그래서 저희 그때 첫 해에 한 570억 정도 발행했고요. 예. 민선 7기 제가 하면서 토탈로 한 2천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2천억? 예, 예.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어떤 얘기 나오니까 한 5천억 정도 발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좀 돈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요. 가뜩이나 좀 어려운 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한테 그때도 그런 시책을 좀 했거든요. 소상공인 보증 특례,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특례 사업을 하면 한 500억 정도 저리 이자로 그 대출을 해줄 수 있는 특례 보증 사업도 좀 하고요. 네. 또는 그 저희 지금 아산이 지금 1년 재정이 한 1조 한 8천억 정도 듭니다. 예. 가용할 수 있는 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는 아무튼 모든 예산을 상반기에 좀 조기에 집행을 해서 지역 경제에 어떤 돈이 돌게 하는 그 마중물 역할을 좀 하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들어가서 민생경제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어서 우리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비상경제 지원금, 네, 혹은 네. 민생경제 지원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욕하는 시민들 많습니까? 많죠. 아산에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석방된 거에 대해서도 분노를 터뜨리는 분들 많이 계시겠네요. 굉장히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계엄 때나 지금 내란핵책 또 탄핵 정국 관련해서 예. 많은 분들이 예. 두렵고 예. 무섭고 떨리고 분노하고 이런 그런 감정들이 공이 같이 있고요. 더더욱이나 이번에 그 내란 수계가 구속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나왔잖아요. 8호겠지 사실. 예.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분노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내란죄 같은 경우는 그 최고형이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피의자를 뭐 절차 뭐 문제 얘기해서 그 석방을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더더욱이나 법은 만인들한테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란 자가 비상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를 들어서 석방시킨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탄핵 결정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정한 어떤 사회가 되면서 네. 전국이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경제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주류입니다. 원래 이제 충청권에 계시는 분들이 감정 표출을 직접적으로 잘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좀 참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들을 내고 계신다.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촛불 집회도 나가시나요? 촛불도 당연히 나가고요. 네. 지난 그 여의도 광장에서 탄핵 의결할 때 민주당 동지분들과 그때도 보니까 시민들 중에 전혀 그런 활동을 안 하셨던 분들도 그때부터 탄핵 집회에 나가서 응원봉 들고 촛불 들고 그 응원을 했고요. 지금 뭐 광화문이나 이쪽 안국동 집회도 나가서 적극적으로 탄핵 의결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좀 표시하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은 뭐 여론조사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탄핵 찬반에 대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아산은? 예, 저희도 이제 아산이 전형적인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농업 지역의 어르신들은 여전히 윤석열에 대한 어떤 뭐 동정심 또는 우리 민주당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혐오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표출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또 극우화된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도 뭐 당대표를 뭐 간첩이라고 얘기하는 양반도 있고 뭐 굉장히 그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요. 근데 역시 그동안에 표출 안 하셨던 분들이 충청인들이 잘 자기 의견을 표출 안 하시는데 이것도 나라냐 정말 이거 대통령이 국가를 지키라고 했더니 그 국민들한테 총뿌리를 대고 그 비상계엄을 한 이런 나라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표출 안 했던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의사를 표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한 6대4 정도는 그렇죠. 탄핵 찬성도 6대4 정도는 우위 있죠.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자, 선거 이야기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다니면서 보면 선거 분위기가 좀 떴습니까? 지지자들의 뭐 사기라든가 당원들의 사기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워낙 지금 뭐 내란 사태하고 탄핵 정국 때문에 그 모든 관심이 중앙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방선거 특히 그 아산시장 재선거 관련해서는 관심이 좀 덜했어요. 덜했는데 서서히 이제 그 날짜가 다가오고 대통령 선거와 연계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여러 혼란이 좀 있었는데 따로 하게 되니까 따로 하게 되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또 선거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되고 있어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열기는 좀 뜨거운 편입니까? 예,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오기 시작했고 뭐 탄핵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네네네. 그런 분노나 말도 안 되는 어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네. 선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 어떤 심판해야겠다는 어떤 이런 어떤 열기가 조금씩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투표율이 어떤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열기를 좀 투표하는데 좀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초반 판세는 어떻습니까? 아산은 괜찮은 편입니까? 아까 탄핵 심판, 탄핵 찬성 반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6대4 정도로 보고 있는데 4에 포함되는 분들이 투표율이 높을 수가 있잖아. 높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 보수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고 6에 포함되는 분들이 대부분 젊은 우리 아산 같은 경우도 그 도시가 발전해서 지금 인구 한 40만 정도 돼가고 있거든요. 그 탕정 배방, 음동, 분포 쪽에 이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얼마나 해주느냐. 그 싸움이군요. 그렇죠. 탄핵 그 찬성에 포함되는 분들이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해줘야 이번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산은 신도시하고 원도심이 같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투표율 싸움이다. 결국은 맞습니다. 젊은 층들 직장인들이 얼마나 투표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려면 투표 분위기를 완전히 띄워야 하고 외부에서 적극적 지원 활동들이 필요한 지역이 바로 아산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 아산은 개소식 했습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 많이 늦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대선과 연계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미루다가 좀 늦어졌는데요. 네. 거기는 지금 저 핵심 이슈가 뭡니까? 상대 후보가 오세훈 후보님 또 막 공격합니까? 네거티브? 아유, 뭐 역시 저 국민의힘은 DNA 속에 선거운동 방식이 네거티브가 주가 되고 있고요. 그렇게 먼저 본 그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당선 무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그래요? 또 교묘하게 지금 이제 아직 저 본선거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아니고 지금 전 국민의힘 도당이나 당협위원회에서 이렇게 지금 또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고 있고요. 그 시민들이 한번 지난번에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거기에 현혹되거나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기대하는 바도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뭐 얘기했듯이 도농복합도시의 어르신들을 만나 뵈면 뭐 아직 이 선거에 대해서 그 날짜가 어떤지 지금 시장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찍을 때 항상 그 빨간색을 찍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다만 이렇게 중도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2년간 재판 과정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도 그 알리고 했기 때문에 참 그때 피해를 봤던 오세훈 불쌍하다 그런 동정도 있고요. 또 그 네거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하냐 또 이런 어떤 또 의견도 좀 있어가지고요. 저는 이번에 반드시 우리 시정을 우리 민주당이 탈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 쪽으로 좀 많은 홍보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후보님 보시기에는 저희 시민들이 어떤 판단 기준 가지고 이번에 후보를 선택할 것 같으세요? 어떤 뭐 정당이든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아까 윤석열 탄핵과 관련된 이런 정치적 판단도 있을 거고 아산 경제 상황도 고민할 것 같고 전임 시장에 대한 평가도 있을 거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후보 간에 또 자질이나 정책 공약도 따져볼 것 같은데 어떤 것을 주되게 판단할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저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는데 우선은 탄핵, 내란 획책 관련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부분이 줄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아산시정이 정말 비정상적인 어떤 시정을 겪었던 거에 대한 어떤 평가. 전임시장. 전임시장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이 주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이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 누가 살릴 거냐. 그래도 누가 그래도 일해본 사람이 잘하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평가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선거에 어떤 가장 주안점 드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윤석열에 대한 어떤 평가, 지금 국민의힘 정권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을 하고 이 어려운 어떤 민생 경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 먹사니즘, 잘사니즘. 예, 맞습니다. 그 얘기? 알겠습니다. 자,
아산. 예. 아산도 이제 투표율 아까 특히 신도시 쪽 젊은 층들, 직장인들, 삼성 거기가 대기업이 어디 있죠?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 반도체, 현대자동차가 다 아산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여기 완전히 예. 흔히 말하는 거기는 근데 화이트 칼라만 있는 게 아니라 생산직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계시는 거잖아요. 같이 계시죠. 같이 예, 계시잖아요. 예, 예. 그분들 투표율 끌어올릴 보관 서 있습니까?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우리 젊은 분들이 아까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선거 전략으로 쓰는 네거티브 네, 선거판을 지저분하게 만들어서 정치 혐오를 느끼게 하는 그러면서 투표장에 안 나오게 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데 네. 먼저 또 그런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산 시민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네. 나와서 민주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해 줘야 되는데 네. 싫다 이 정치가. 이 지저분한 이거 아예 보기도 싫다 나가기 싫다 이런 분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해결할까 해서 우리 아산에 지금 가구 수 중에 한 70% 넘게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예, 그분들이 대부분 젊은 세대 30, 40대 예. 젊은 세대 분이라 지난달부터 아파트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 좋네. 젊은 분들은 담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얘기보다는 현실 생활 행정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그렇죠. 예, 아파트 단지에 예를 들어서 어두우면은 가로등을 좀 더 해달라. 진입로가 좀 불편하면 가변차선 하나 더 해달라. 또 뭐 예를 들어서 전기차 요즘 화재 위험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실생활 공약. 실생활 공약. 아. 그래서 단지별로 제가 지금 원도심, 배방, 이제 앞으로 은봉, 둔포를 가야 되는데 네. 계속 다녀서 단지별로 어떤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좋네요. 발굴해내고 그걸 공약화해서 해결하겠다는 어떤 이런 부분을 통해서 투표율 어떤 제고를 좀 높이고 있고요. 좋아요. 그 전략 좋아. 예, 두 번째는 아산에 아까 그 삼성, 현대 대기업이 있고 연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는 노동자 분들이 네네. 투표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어저께도 현대자동차 노조 계신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반드시 그 이번 재선에 투표를 좀 독려해달라. 그 홍보를 좀 해달라 해서. 아니, 공장에서 예. 사업소에서 그런 얘기 하면 되잖아요. 오늘 사전투표 내일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꼭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내방송 같은 걸 해주면 큰 힘이 되죠. 그렇죠. 그 안내방송뿐만 아니라 노조 차원에서 회보를 뭐 매월 발행하고 네네. 그 할 때 그 부분을 반드시 넣어서 본선거하고 예. 사전투표일 예. 고지해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고 또 이제 좋다. 연관 기업들 전 노조 방문뿐만 아니라 그분들 식사하실 때 네네. 식당 앞에서 또 이렇게 홍보도 좀 하고요. 어. 예, 그런 부분 하고 있고 동일하게 똑같게 지금 어차피 그 재보궐선거가 어떤 조직선거가 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예. 저희를 지지하시는 우리 당원뿐만 아니라 지지자분들한테 정당을 떠나서 서포터즈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예. 지금 2만 명 목표로 하고 있는데 서포터즈를 아직, 예. 지금 아직 반 정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예. 간도 대단한데요. 예. 그? 그래서 예. 이번에는 좀 우리 관내 뭐 게이트볼 하시는 어르신이나 파크골프 하시는 어르신들 또 노인 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 그래도 제가 민선 7기 때 노인 일자리 사업도 많이 확대하고 또 어르신들 체육시설들을 많이 좀 그 확대를 시켜놨기 때문에 네네. 그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이렇게 지지해 주시겠다. 그래서 그분들 또 우리 당원들 서포터즈 이렇게 모으고 있어서 이 부분을 통해서 투표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세훈 후보님은 유튜브를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세훈과 아산 시민. 예. 이렇게 검색하시면 오세훈 후보님의 유튜브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세훈과 아산 시민. 그리고 지인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인에게 전화하기, 문자로 지인 소개하기, 010-7507-2930. 이분한테 문의하시면 예. 그런 내용들을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맞습니다. 그 얘기는 그 아산에 연고가 있는 분들, 과거에 거기가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아산에 살았던 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산에 내가 지인이 있다. 아까 있던 삼성 뭐 어디 대기업에 다닌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줘야 하는데 그 어떤 내용을 홍보할까가 이제 궁금한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 저 010-7507-2930 요 전화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아까 저 아산시장 후보로 도전하는 이 오세훈 후보님은 후원에 왜 소개 안 했냐면 다 찼대 이미. 그래서 소개를 안 했습니다. 부럽습니다. 자, 부럽습니다. 야, 지금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저 아산 시장 후보로 나서고 계시는 오세훈 후보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그동안 시정 공백과 전임 시정의
불통과 독탄으로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제가 다시 아산시장에 들어가면 시정을 정상화시켜서 또 빠르게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4.2 지방 재선거는 인수위원회도 없고 선거 후에 막바로 시정을 봐야 됩니다. 시정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시정을 맡으면 연습할 시간이나 시행착오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발생합니다.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일 하나만큼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저 오세현이 다시 한번 민선 7기에 세워놨던 우리 아산의 미래 청사진 50만 자독듯이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세 분 만나봤는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왜 파란색 옷을 입고 있지 저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보궐선거가 4월 2일 날 아까 이야기한 대로 거제, 아산, 구로구 그리고 호남의 담양군 그리고 경북 김천 그리고 이제 부산 교육감 이런 주요한 도시에서 열립니다. 물론 또 광역의원 기초원 선거들도 일부 지역에서 열립니다. 4월 2일 날이 평일입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많은 분들 해당 지역에 사는 유권자뿐만 아니라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 지인을 알고 있는 분들 아니면 자기가 고향이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적극 좀 나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4월 2일 날이고요. 투표일은 사전선거 투표일은 3월 28일, 29 그 전주에 금요일, 토요일 날 열립니다. 사전투표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죠. 4월 20일 날부터 목요일이죠. 선거운동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호소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